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I 전문가와 함께 다음 주 전략 미리 세워보는 시간이죠. 신의 한 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의 첫 거래 마무리는 이화진 과장님과 함께 하도록 할게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지금 거의 대결의 막바지로 이어나가고 있는데 지난주가 2대1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1 스코어 어느 쪽으로 올라가실지 좀 유추를 해보셨어요? 네, 어느 정도 충분히 유추를 해봤는데 좀 자신감은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자신감 있다라고 또 한마디로 강력하게 표현을 해주신 만큼 오늘은 바로 공개를 해볼까요? 네, 그러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최종 결과 공개해 주시죠. 네, 이화진 전문가 5.84%, AI 전문가 0.49%로 왜 한 번에 이길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해 주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이화진 전문가가 스코어 1점을 더 올리면서 2대2로 마무리가 된 모습이네요. 그럼 자세한 종목에 대한 대화도 한번 나눠보시죠. 지금 5.84% 종목이 두산 에너빌리티였습니다. 앞에서 원전 이야기 나올 때 원전 세론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주셨었거든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를 담았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오늘 세론이었으면 저는 만약에 10%, 한 15% 빠졌으면 정말 세론이구나 좀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4월 초부터 지금 주가를 보게 되면 거의 한 50% 주가가 올랐죠. 그런데 오늘 4%밖에 빠지진 않았습니다. 물론 다음 주에 7일날 최종 계약을 하게 되면은 뭐 추가적으로 뭐 빠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원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지금 유럽도 마찬가지겠고 이번에 이제 빅테크 실적을 보더라도 AI 캐펙스 투자에 대한 어느 정도 기조가 계속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두산 에너빌리티만 봤을 때는 결국에는 SMR 원전과 이제 대형 원전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동시에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 대형 원전만 보면 일단 두쿠바니 결국에는 글로벌 레퍼런스가 확보가 됐죠. 그럼 여기서 이제 향후에 체코 쪽에 템물린 2기까지 추가 수주 받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폴란드 물론 1차 수주 계약은 받지는 못했지만은 2차 이제 퐁티누프 이제 수출 계약이 물론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여기서 추가 수주 모멘텀이 있죠. 물론 그 이전에 사우디나 베트남까지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물론 이제 16년 만에 새롭게 이제 계약을 맺었다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은 그만큼 최근에 계약 맺은 게 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봤을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향후에 대한 이력들이 더 좋아질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 담아주셨을 때도 하반기에 나올 수주에 대한 이슈에 더욱더 집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던 만큼 세론이라고 불리기엔 아직 이르다라고 이야기 포인트를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2대2로 마무리가 됐는데 이기면 나 할 말 있다라고 해주셨었잖아요. 네. AI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저도 이번 주에 사실 AI가 어떤 종목을 계속 가져오나 싶었습니다. 네. 수요일에 SK텔레콤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네. 감을 잃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화대학도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가 같이 가는 게 아니라 가는 친구들만 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 대화제약은 일단 모멘텀 자체가 조금 생각보다 별로 없다는 점에서는 이번 주는 생각보다 조금 쉬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을 잃었다 또 쉬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다음 주에는 어떤 섹터에 주목을 할지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그럼 저희 다음 주 어떤 섹터에 집중을 해야 할지 양쪽이 준비한 섹터부터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화진 전문가 다음 주 공략 섹터 화장품을 꼽아주셨고요. AI 전문가는 로봇에 집중합니다. AI 전문가 왜 로봇에 집중할까요? 모멘텀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최근 주식시장에서 로봇 업종은 자동화 및 스마트 공장 수요 증가로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실적 보고서들을 살펴보면 산업용 로봇과 서비스 로봇 분야에서 강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기업들이 두드러집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로봇 자동화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산업용 로봇과 협동 로봇 시장에 주력하는 기업들이 특히 주목받고 있으며 의료 및 서비스 로봇 분야에서도 새로운 투자 기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업계 뉴스에 따르면 정부의 로봇 산업 지원 정책과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확대가 맞물려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AI 전문가 다양한 모멘텀을 꼽아줬는데 실적 성장세 그리고 정책도 함께 꼽는 모습이네요. 네. 최근에는 좀 달리다가 횡보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실적 시즌인 만큼 로봇주 잘 골랐다라고 보세요. 로봇은 뭐 저는 길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예전에 제가 유일 로보틱스도 이제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최근에 로봇주들이 조금 이제 하향하는 좀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아마 새로운 정권이 들어오게 되면은 당연히
당연히 이번 추경에도 이제 포함이 됐었고, 뭐 AI나 아니면 그 로봇이 본격적으로 생산하고 서비스할 수 있는 제도까지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러면 물론 로봇은 장기적으로 좀 가시고 갈 수는 있는데, 실제 시즌 같은 경우는 사실 로봇주들이 빠르게 올라가기는 좀 쉬운 상황은 사실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실제 시즌이 끝나고 나서 여러 대기업들의 안에 이제 투자에 대한 확보나 아니면은 정책적인 모멘텀이 좀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다음 주에 로봇이 갈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은 좀 들기는 합니다. 네. 지금이 또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건 몰라도 단기적으로는 나의 섹터가 더 잘 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또 여러 가지에 대한 또 그 안에서 여러 좀 구별을 하는 분위기였는데 감속기, 휴머노이드, 의료 로봇 다양하게 나왔거든요. 네. 이 중에서 고르자면 그래도 마음에 드는 쪽이 있을까요? 저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지금 최근에 이제 로보티즈가 AI 워커 이제 납품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왔죠. LG 전자 쪽으로. 물론 우리가 아직까지는 중국이나 미국에 대비해서 좀 기술력은 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지금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특히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지금 LG전자, 이제 최근에 SK그룹에서도 이제 유일 로보틱스와 관련해서 조금 로봇에 관련된 휴머노이드 인재 채용까지 하게 되면서 더 강한 투자를 지금 앞두고 있는 좀 상황이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 당장에 우리가 뭐 유니트리 로봇이나 아니면 옵티머스 로봇과 경쟁하기는 좀 쉽지는 않겠지만은, 하지만 로봇의 성장이 결국에는 향후의 제조업 기반에 대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절차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은 결국 휴머노이드 로봇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로봇 안에서 과연 휴머노이드 관련된 종목이 또 소개가 될지 잠시 뒤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어서 이화진 과장님이 집중하고 있는 화장품에 대한 모멘텀도 찾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4월 수출 데이터 잘 나왔습니다. 그 부분부터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그렇죠. 이제 그동안 작년에는 우리가 이제 북미 쪽 성장이 빠르게 치고 올라오게 되면서, 특히 미국 이제 침투율 자체가 20%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뭐 선케어 제품들이나 기초 화장품에 대한 데이터가 이제 굉장히 잘 나오게 되면서, 뭐 실리콘투나 아니면 한국콜마와 같은 ODM 업체들 대다수가 이제 성장을 이제 보여줬는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그게 계속 이제 이어지는 여부가 좀 굉장히 중요하겠죠. 물론 이제 1분기 실적들 아모레퍼시픽, LG세아건강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제 면면히 들여다보면, 물론 이제 아모레퍼시픽은 이제 코스RX 북미 쪽에 대한 매출이 생각보다 잘 나오게 되면서 실적도 성장했지만은,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동안 이제 적자였던 중국 쪽에 대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은 그동안 이제 오프라인 매장도 철수를 하게 되면서 비용을 줄였고, 그리고 프리미엄 브랜드인 설화수에 대한 재고 부분도 결국 이번 1분기에 흑자 전환을 하게 되면서, 그만큼 중국이 내수 소비가 살아나게 되면서 이번 화장품에서 의외의 주인공이 중국 쪽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화장품이 생각보다 1분기 실적 그리고 2분기 실적까지 더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결국에는 정답은 중국향에 있었다라는 부분인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는 ODM이나 선케어 등이 굉장히 잘 갔어요. 네. 그렇게 잘 갔던 종목도 있지만 주목을 못 받았던 쪽도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좀 삐아나, CS 인터내셔널처럼 인디 색조. 브랜드 네, 쪽이 잘 못 갔는데요. 오히려 잘 가는 말에 올라타야 될지 아니면 바닥에 있는 걸 좀 담아볼까요? 저 둘 다 뭐 담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다음 5월 22일쯤 다음 주에 청약이 시작되는 달바 글로벌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선케어나 이제 크림 쪽으로 이제 만드는 이제 회사이고, 이제 아마 지금 시장에서 보는 이제 기업 가치 정도가 한 1조 정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냥 연간 대략 한 5천억 정도 매출이 나오는 회사인데, 지금 딱 화장품에 대한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물론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뭐 선케어가 지금 잘 나가지 않냐, 그렇죠. 5월부터 그만큼 이제 굉장히 무더위가 더 빠르게 좀 올 수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선케어 수요가 더 이제 올라갈 수도 있는 좀 상황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4월 데이터를 보더라도 기초 화장품이나 색조 쪽도 올라왔다는 점, 물론 오늘 CS 인터내셔널도 굉장히 주가가 좀 좋았었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어두웠던 작년 하반기 때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그런 성장률 자체에 좀 침체했던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대다수의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올라왔을 때는 뭐 얘기했었던 것처럼 뭐 선케어나 색조나 기초 화장품 다 담아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옥석 가리기보다는 골고루 흐름 잘 지켜보자라고 이야기를 주셨고요. 5월 말에도 예정되어 있는 달바 글로벌에 대한 또 신규 상장까지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섹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나눠봤는데요. 그럼 이 안에서 저희는 어떤 종목에 눈을 돌려야 할까요? 화장품 그리고 또 로봇 안에서 신의 한 수 종목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화진 전문가의 탑픽 종목 코스맥스입니다. AI 전문가는 고영에 집중을 했는데요. 의료 쪽으로 집중을 했네요. AI 전문가의 의견부터 들어보시죠. 고경은 정밀 검사 장비와 의료 로봇 분야에서 강점을 가진 기업으로 특히 뇌수술용 의료 로봇인 지니언트 크레니어를 통해 의료 로봇 시장의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최근 매출은 9% 감소했지만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 확대와 효율적인 비용 관리로 영업이익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고영의 주요 투자 포인트로 꼽힙니다. 목표가는 16,500원, 손절가는 13,000원입니다. 네, AI 전문가가 꼽은 고영, 다음 주 수요일 시초가에 매수해 보도록 하고요. 목표가 16,500원, 손절가 13,000원 제시해준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 전문가님의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될 텐데 네. 고영 최근에 좀 계속해서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잖아요. 네. 지금 계속 주목해봐도 좋을까요? 일단은 뭐 1월 초에 1월 말쯤에 그 당시 이제 FDA 승인하게 되면서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하반기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제 북미 시장에서 내수술 로봇이 얼마만큼 통하냐, 저는 이게 첫 번째 중요한 이슈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지금 당장의 1분기 실적보다는 전 제가 볼 때 물론 이 회사가 반도체 관련 장비도 이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적이 좀 어느 정도 섞일 수는 있긴 하겠지만 고영이 그동안 주가가 올라왔던 거는 내수술용 로봇이 더 확보가 더 크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워낙 이제 우리나라에는 뭐 큐렉스라는 종목도 있고 고영도 있고 미래컴퍼니가 대부분 이제 수술용 로봇으로 이제 압축이 될 거라 좀 보고 있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고영보다는 사실 큐렉소가 일단 6월 달부터는 이제 일본 이제 교세라 그룹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큐비스 조인트라고 해서 인공관절 로봇을 이제 판매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FDA 이제 신청까지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절차로만 봤을 때는 모멘텀 플레이너는 저는 개인적으로 고영보다는 큐렉소에 한 표를 더 던져주고 싶다. 그리고 다음 주에 당장 주가가 올라갈 모멘텀이 있을까라는 좀 의문점도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 고영보다는 다른 종목을 또 꼽아주셨는데요. 정형외과 쪽인 큐렉소가 더욱더 낫다라는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이 두 종목의 주가 흐름 함께 지켜보시죠. 그럼 이어서 코스맥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봐야 될 텐데 역시 ODM 쪽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중국 쪽 비중이 대략 한 35% 정도 이제 스포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 중국 향의 좀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더구나 이제 특히 이제 증권사 리포트 같은 경우는 이번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높게 컨센을 잡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게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게 결국 이제 실적이라는 거는 이제 컨센 대비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얼마만큼 잘 나오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코스메스가 지금 인도네시아랑 태국 쪽에 대한 매출이 서서히 올라오게 되면서 적어도 25년, 26년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큰 상황이긴 하겠지만은, 물론 중국 자체가 이미 호텔 신라 면세 데이터 굉장히 잘 나왔죠. 그리고 이제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을 봤을 때 중국 쪽 특히 로컬 브랜드 프로야 화장품이 실제로 오더 물량들을 코스메스에 굉장히 많은 물량들을 작년부터 주기 시작했다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이번 1분기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 2분기까지 그대로 연속적으로 좀 보여줄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라고 봤을 때는 좀 단기적으로 좀 실적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중국향 쪽으로 경기 회복세 보여지면서 관련 종목들 눈에 띄고 있는데 그 안에서 화장품 종목 코스맥스를 꼽아주셨습니다. 역시나 수요일 시초가에 매수해 보도록 하고요. 네, 아직 가격 전략이 공개가 안 됐는데 네. 제가 너무 궁금해서 마음이 급했나 봅니다. 네. 저희는 어떻게 가격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목표가는 제가 20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16만 원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다음 주 수목금 3일밖에 없는 상황이긴 네. 한데 이거는 다음 주까지가 아니라 좀 긴 안목으로 봤을 때 20만 원까지는 충분히 터치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적 그리고 중장기적도 좋은 가격 전략 주셨습니다. 목표가 20만 원, 손절가 16만 원 제시를 해주셨네요. 네, 이렇게 이화진 전문가의 종목 코스맥스였고요. AI 전문가는 고영에 집중을 했습니다. 과연 이 두 종목 중 수익률 대결 또 1포인트를 올릴 수 있는 종목은 어느 종목이 될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희 또 8시 기점으로 애프터마켓 마무리가 됐는데요. 어떤 상황으로 거래 마무리가 됐을지 시황센터 만나보시죠.
대체거래소 시황센터입니다. 애프터마켓에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은 종목들 10가지로 정리해봤는데요. 마감 상황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SG 글로벌이 3거래 연속 상승세를 보이나 했더니 막판에 윗골이 길게 달리면서 파란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 6%까지 급등했지만 윗골이 길게 달리면서 소폭 하락으로 마감한 모습입니다. 네, 다음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는 1분기 아쉬운 성적을 공개하면서 실망 매물이 출회된 모습인데요. 오늘도 낙폭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2분기부터는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는 증권사 전망이 나오고 있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위메이드의 하락폭도 깊습니다. 네,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화폐 위믹스가 국내 거래소에서 또 다시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이에 위메이드의 타격도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그동안 핵심 사업으로 삼았던 위믹스 기반 블록체인 게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뉴스가 나온 직후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서 70% 넘는 낙폭을 그렸고 애프터마켓에서는 그보다 조금 줄어든 모습이 비슷한 흐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SK하이닉스 보겠습니다. 네, 간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견조한 실적을 내놨습니다. 네, 관세에 대한 우려에도 AI의 견조한 수요를 확인했는데요. 더불어서 4월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AI 모멘텀과 반도체 투심이 개선되면서 장중 상승폭을 확대해갔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4%대 오름세로 마무리했습니다. 네, 이어서 YG플러스는 오늘도 빨간불을 기록했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도 체크해보시죠. 네, 한화시스템입니다. 오늘 호재가 들리면서 강한 매수세가 몰려들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그 규모가 1,300억 원을 넘습니다. 또한 최근 칠레에서 개최된 코리아 디펜스 데이에 참석해서 주요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남미 방산 시장 진출에 나서면서 기대감 받아갔습니다. 한국거래소보다 더 큰 상승으로 마감한 모습이고요. 7%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출생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아가방 컴퍼니 오늘장에서도 5%대 상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반면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라왔던 애경케미칼에는 차익 실험 물량이 출회됐는데요. 파란불 마감이 확인됩니다. 네, 미국 해군성 장관이 최근 하나오션 사업장을 방문했습니다. 그 안에서 북미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오갔는데요. 이러한 소식에 오늘도 상승불 지켜낸 모습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블루엠텍은 오늘장 등락을 거듭하더니 결국에 붉은 빛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애프터마켓 움직임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애프터마켓에서 여러 가지 특징주를 확인해 봤는데요. 저희도 하나씩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위메이드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3시를 기점으로 위믹스 또다시 상장 폐지 소식이 나오면서 17% 넘게 밀렸습니다. 사실 오늘 중국 경기 회복으로 게임주들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일단 이 소식으로 앞으로 주가 흐름 좀 회복세 보일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물론 이제 위메이드 입장에서는 이제 추후에 뭐 해외 거래소 상장 추진을 한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일단 국내에서 이제 업비트에서 비썸까지 이제 거래소가 폐지가 되죠. 물론 이제 장영국 대표가 이제 사임을 하긴 했지만은 사실 우리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21년도에 주가가 24만 원까지 갔었던 기억. 그때 사실 결국에는 지금 이메이드 그룹 자체가 이제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그만큼 블랙체인 모델로 이제 바꾸게 되면서 이제 그동안 이제 여러 게임사들 아마 그때 룸투코리아도 있고 뭐 여러 이제 언더보딩 하게 되면서 이 플랫폼을 쓰게 되면 이믹스가 주가가 오르게 되면 그에 따른 수익성이 더 확대되는 이제 구간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게 되면서 굉장히 시장에서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죠. 결국에는 이제 이믹스 자체가 코인이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그만큼 매출도 더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제 이번 상폐된 이유가 그동안 이제 90억에 관련된 해킹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결국에는 상폐 이제 추진을 해왔던 거고, 물론 추후에 해외 거래소 상장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측면이고, 아마 결국에는 그래도 장영국 대표가 그나마 그 위메이드나 이제 위믹스 관련해서 계속 꾸준히 진행을 해왔던 좀 사람으로서 그런 부재에 대한 영향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기존에 미르포나 아니면 나이트메어와 같은 여러 게임들이 계속 꾸준히 흥행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블록체인에 대한 모델 자체가 어느 정도 신뢰성을 잃게 되게 되면은 당분간은 좀 주가는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이슈로 좀 블록체인 안에서 게임 관련주들 묶여 있다면 역시 같은 이슈로 좀 눌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 안에서 저희는 블록체인보다는 게임에 대한 전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크래프톤을 시작으로 이제 줄줄이 실적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크래프톤은 1분기 최대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게임주 안에서도 옥석을 가려야 될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게임은 무조건 옥석을 가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크래프톤은 그동안 이제 배틀그라운드에 의존했던 흐름에서 최근에 인조이가 생각보다 흥행을 하고 있죠. 물론 이제 워낙 유명했던 심즈라는 게임이 이 시장의 대표적인 이제 종목이기 그 게임이기 때문에 인조이는 물론 한 달, 두 달은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생각보다 이제 그 게임의 흥행 속도가 계속 꾸준히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크래프톤은 그에 대한 실적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인조이에 대한 마케팅 비용도 포함된 실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2분기, 3분기에 대한 부분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추후에는 이제 이벤트 매매를 하게 되면 최근에 시프트업이 5월 22일 날 이제 중국 진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한 700만 명 사전 예약을 했고 이제 800만 명이 목표이긴 한데, 그게 본격적으로 달성되게 되면은 승리 여신 니케가 중국 쪽 시장에서 얼마만큼 매출을 올리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스텔라 블레이드가 6월 달부터 스팀 출시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동안 이미 스텔라 블레이드는 BEP는 넘겼습니다. 500만 장까지 매출이 좀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시프트업이 좀 단기적으로 매력이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크래프톤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면서 그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시프트업까지도 좋다라는 또 하나의 탑픽주도 꼽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종목 위메이드 만나봤고요. 다음 종목 한화 시스템 한번 만나보시죠. 1분기 방산 수출 호실적에 입어서 오늘 또 MSCI 편입 이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가요 48,000원까지 상향 조정됐는데 여기까지 터치 가능하다고 보세요? 일단 터치는 할 것 같은데 이제 결국에는 대부분의 방산 섹터들이 사실 여기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나올까?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MSCI 이제 편입하게 되면 물론 상향식품도 있고 하나 시스템도 있는 상황이긴 하겠지만은 일단 편입이 되게 되면 물론 그 이전에 주가가 조금 수급적으로 땡기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세런 효과가 나오게 되는데, 물론 이번 실적 굉장히 좀 잘 나왔죠. 잘 나왔지만은 이제 그 이후의 모멘텀이 필리 조선사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필리 조선사가 적자가 생각보다 크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원래 시장에서 보는 거는 내년에 흑자 전환되게 되면서 하나 시스템의 지분에 대한 이익들이 본격적으로 더 반영될 것으로 보이겠는데, 그럼 이게 생각보다 하반기에 흑자로 전환하게 되면은 그럼 하나 시스템은 그에 대한 실적이 훨씬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MSCI 편입과 실적에 대한 물론 방산에 대한 수주 모멘텀, 이게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황이긴 한데, 일단 그래서 전 48,000원까지는 찍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찍을 수는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시청자분이나 여러 주주분들은 이제 여기서 이제 딱 해봐야 10%에서 15% 수준인데 과연 신규를 매수하는 게 옳냐? 제가 볼 때는 보유자들만 그냥 들어가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목표 주가로 제시됐던 48,000원은 터치 가능하지만 여긴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그럼 반산 섹터도 좀 비슷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최고가 부근이잖아요. 상방 더 열려 있을까요? 물론 이제 다음 달에 제일 큰 이벤트가 현대로툼이 실제로 폴란드 2차 수출 계약이 맺어지냐, 이게 중요합니다. 일단 한 달 지연됐죠. 지연됐지만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수주 잔고가 이제 꺾이느냐 안 꺾이느냐가 좀 차이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실적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이나 결국에는 수주 잔고가 그 20조 이상 쌓여 있는 만큼 이게 줄어들긴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더 확대되는 구간이냐 있냐는 거죠. 슬로바키아나 루마니아, 또 우리가 작년 9월 달부터 계속 꾸준히 계약 나온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4분기 때 현대로템 실적 발표하게 되면서 루마니아 축구단을 인수한다 얘기했죠. 물론 이제 그거는 국가 간의 이제 본격적인 계약일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루마니아 추가 계약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좀 갈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그만큼 규모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은 원도 시장은 성장률에 대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 피크 아웃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좀 감안할 필요는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방산을 접근할 때 수주 잔고가 꼭 중요하다라는 포인트 얻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SK하이닉스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18만 원대 회복을 했습니다. 반도체 수출 역대 최대였고요. 또 빅테크들의 실적으로도 리스크를 좀 우려는 잠식됐다라는 게 확인이 됐는데 네. SK하이닉스 앞으로 어떻게 보실까요? 물론 이제 저는 하나의 불확실성은 두 개는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개는 일단은 그거죠. 이제 반도체의 품목 관세. 그리고 두 번째는 물론 엔비디아도 요청을 했습니다. 중국 수출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뭐 두 번째는 어느 정도 충분히 확보가 될 것 같은 게 생각보다 엔비디아가 블랙엘 울트라를 양산을 빨리 땡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SK 물론 하이닉스는 기존의 H202 칩에 들어가는 HBM2나 HBM3 정도에 대한 모멘텀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3E 12단 반도체와 HBM4의 양산들이 생각보다 당겨지게 되면은 여기서 대한 마진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번에 물론 빅테크 업체들이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아마존이 빠르게 블랙엘 울트라에 대한 물량들을 계속 얻어 물량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SK 하이닉스는 사실 HBM3E 12단과 HBM4만으로도 실적 상황이 더 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상방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상승 탄력이다라는 이야기를 주셨는데요. 짧게 반도체 전반적인 전망 여쭤볼게요. 관세 부과 전이기 때문에 실적 네. 잘 나왔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차치하고 앞으로를 기대해도 될까요? 네, 그렇죠. 물론 이번에 SK 하이닉스 부회장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이제 실적 가이던스를 얘기하면서 일단 관세에 대해서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해 줄 수는 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1분기 실적은 그에 대한 부담은 좀 생길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는 이제 반도체 수요는 더 커질 수 있다. 거기에 좀 주목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반기로 갈수록 반도체는 기대된다라는 이야기를 끝으로 이렇게 특징주까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진 전문가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남은 연휴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